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은 정말 심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. 이 심리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언론은 응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응원가를 목소리 높여서 불렀는데 어떤 걸 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. 강남 불패란 말 많이 나왔죠. 문정부 들어서 강남 불패가 더 고착화됐고 강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. 지붕 아니면 천장을 항상 뚫쳐 최고가를 경신한 지역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합니다. 거래가 안 될 때도 평당 1억을 찍었다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강남은 평당 1억 시대를 연지 오래고 전 지역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풍선 효과는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죠. 규제를 하면 규제가 없는 지역에 가서 풍선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또 규제를 하면 예전에 규제됐던 지역이 오른다고 돌림노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. 10억, 20억, 30억 클럽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? 도봉구 관악구 아파트도 10억이고 서울 전 지역에 10억 아파트가 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강남은 30억 클럽이고 수원, 광교 같은 데도 20억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이제 웬만한 지역의 집값은 10억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. 김포를 누르니까 파주에서 10억짜리가 나오고 의왕, 수원, 동탄 등 10억 넘는 집값이 경부축을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. 또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15억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죠. 지방도 10억은 가뿐히 넘는데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이 10억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됐어요.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급은 상대적이라고 했어요.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만 산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닐 텐데 온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. 주택 가격을 규제하는 각종 정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. 지금 상황을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. 전국이 다 오르고 있으니까 내 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집값만 이렇게 오르지?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매수세가 주춤을 하면 현금 부자가 다 주워간다고 이야기를 하죠. 작년 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쯤 해서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 시기를 도배했던 기사들은 다 현금 부자 이야기였습니다. 높은 분양가에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니까 현금 동원력 있는 현금 부자가 다 주워간다고 계속 떠들어 댔어요. 올해도 이제 다 가고 있죠. 그랬더니 이제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집값은 계속 높게 부르고 있는데 대출은 안 되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 대출의 편법도 알려주죠. 천재 신혼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규제의 틈을 잘 파악하면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고 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. 결국은 오른다.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.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분상제 공급 전에 분양받아야 된다고 연일 설레발을 치고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은 이제 휴지가 되니까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돈에 사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영끌들이 나서서 다 사주고 있다고 하고 전세난 때문에 더 집값이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. 모든 기사가 오른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수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결국은 오르니까 빨리 사는 게 위너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. 이렇게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를 수년간 써대 왔습니다. 이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. 줄다리기 영상에서 얘기했던 응원가가 3년이 넘게 아니 그 이상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. 사면 돈 번다고 얘기해서 탐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불안을 조성하기도 하죠. 벼락거지라는 말 소개했었는데 비하하는 얘기죠.
세입자는 항상 서럽고 집 없는 사람은 루저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히도록 계속 기사를 써댑니다. 역병보다 전세난이 더 무섭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면 이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. 집 없는 사람은 나고자의 실패자고 수많은 정책은 다 실패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. 이거 심리 자극이죠. 심리를 자극하는 것 이상 아예 세뇌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. 세뇌가 뭐죠?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새로운 사상이나 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바로 세뇌입니다. 세뇌 공산당만 하는 게 아니죠. 현대사회도 세뇌의 작업을 거칩니다. 설득력을 높이고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조작이나 선전, 또 중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실제로 상업적, 정치적, 교육적 목적을 도달하는 데도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. 세뇌를 시킬 때는 강요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만듭니다. 뇌를 씻어내는 거죠. 기존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던 게 이제 비정상이고 기존에 이해 안 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뇌를 씻어냅니다. 세뇌의 기본은 정보의 통제예요. 다른 정보를 주지 않고 한 정보에만 계속 노출이 되면 세뇌가 됩니다. 이러한 세뇌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논박을 해야 돼요.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. 세뇌를 함에 있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스스로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면 더 효과가 큽니다.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.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가 활성화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공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세뇌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.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지 고민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. 지금이랑 똑같죠? 우리 돈벌이는 그대로인데 예전에 3, 4억도 안 하던 아파트가 10억 한다고 얘기하면 이거 맞나?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아요. 판단이 안 되도록 만듭니다. 불과 3, 4년 전만 해도 잠실의 30평대가 10억이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억이라고 하면 엄청 싸게 느껴지죠? 동탄도 10억이니까 잠실이 10억이면 엄청 싸다. 이렇게 기정사실화 됐습니다. 세뇌의 두 번째 특징은 당근을 제시를 합니다. 어떤 사람을 노예로 만들려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점, 그리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근을 제시를 하죠. 집을 사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.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과 주저를 끝낼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은 끊임없이 오른다라는 믿음에 이제 세뇌가 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합리화를 합니다. 그래서 영원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. 기사로 둔갑한 광고지에 수년간 노출이 됐고 그 기사가 제공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고 그 현상을 보고 동조하게 됐죠. 지금은 세뇌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. 현 상황에 대한 비판 없이 당근을 쫓아 부동산 로또교에 가입을 한 이후에는 확고한 믿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합니다. 이게 세뇌죠. 만들어진 심리죠. 탐욕과 불안, 없던 사람이 탐욕과 불안을 자극하는 기사를 수년간 접하면서 이제 그게 생기고 그 결과 부동산은 절대 떨어질 일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상황입니다. 확 오른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갈라졌다고 해요. 대립 구조를 만들었죠. 투기 안 한 실수요까지 억울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정부와 나를 세우도록 만들죠. 종부세 올린 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의 의미로 많이 올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조금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거죠. 세금을 내는 건 국민의 의무인데 세금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확 갈렸다고 연일 이야기를 합니다. 악몽이 된 내 집 마련 5억 로또 아파트 날린 이유가 부적격 확인도 힘든 청약 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.
여기 기사를 보면 사연의 주인공이 집이 있었죠?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생애 최초 특공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입주자 공고문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 알아서 발생한 상황인데도 제목만 보면 정부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날린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. 정부가 뭘 하든 간에 조롱거리로 만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즉 대신 집을 택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도 안 하는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겠냐고 아직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. 국토부 장관 말 안 들으면 몇 억씩 벌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.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전세 공급해주겠다고 했더니 그중에 3%밖에 안 되는 호텔 리모델링만 엄청나게 기사화했어요. 1인 가구에 대한 임대 대책 측면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생각을 한 건데 호텔 셋집에 실망한 시장에 가격이 뛴다고 이야기를 하고 호텔을 전셋집으로 해서 전세 대란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. 대책을 내놓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. 공공전세 모집을 바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실행을 하고 도심의 용적률 700% 적용해서 민간업체 공공전세 늘리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말 안 믿죠? 전세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공급 부족이 해결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런 말은 씨도 안 먹힙니다. 공급 물량, 내년, 내후년 공급 물량이 엄청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올해 25만 6천, 내년에 25만 1천, 후년에 24만 6천 소폭 줄어드는 게 단데도 이건 아예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. 그리고 건설업체와 매우 친한 연구소의 얘기만 기사로 쓰죠. 전세 대책에도 전세나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 집값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는 기사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심리까지 완성을 했어요. 이런 게 세뇌 아닌가요? 강남이 살기도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음마 전세가 10억을 뚫었다고 기사가 나왔죠. 음마의 10억 전세는 10월 30일에 있었던 한 건이 전부입니다. 나머지는 4억에서 6억대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. 중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맞고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만 기사로 씁니다. 그 결과 온 국민이 세뇌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. 생각할 틈을 안 주죠.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걸 의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집을 사면 오르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꼬시죠. 정말 당근 맞나요? 생각 안 해도 되고 생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노예를 만드는 세뇌 작업을 하는데 노예를 택하는 게 맞는 걸까요? 그거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. 혼란한 시장, 줄다리기 싸움, 심리밖에 안 남은 시장이에요. 진실이 무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오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.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